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9의 노영. 2. 미사일에 대한 강국. 명실상부 세계 최강, 세계 최고, 세계 최다 자주포인 한국의 K9 자주포가 이집트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와 화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태자 겸 제1부 총리 겸 국방부 장관인 무함마드 빈 살만은 이니 지난 2019년도에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K-계열 무기를 살펴본 후 기술력에 감탄하며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해왔었는데요. 당시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롤모델로 무기 연구 및 개발 연구소 설립을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하였고, 국방기술력이 빈약했던 한국이 자체 기술로 상당한 수준의 무기를 만드는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를 모델로 자주국방 역량을 키우려는 뜻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ADD는 왕세자 일행 방문에 맞춰 국산 K2 전차, K21 보병전 투장갑차, K9 자주포, K30BO 등 K-계열 무기와 다연장 로켓에메라에 쓰인 천무와 천무2 등을 전시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특히 K9 자주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1월 7일 국제방위산업 전문매체 택티컬 리포트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산업체 SAMI가 K9의 개발 생산 기업인 하나그룹과 합작투자 회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K9 수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사우디와 함께 예멘 반군을 상대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형 패트리엇 1001을 4조 원이라는 단일 계약 최대 규모로 도입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정 짓기로 한 상황으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에 따르면 대통령 순방 일정 중 아랍에미리트 다음 방문지였던 사우디에서 무기 수출 계약에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고도 하였습니다.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자는 자국의 노후화된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K9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조만간 교체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K9이 사우디아라비아 자주포의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략적인 교체 대수만 600여 문으로 한화 약 8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K9을 도입하려는 이유, 그리고 도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사우디 구미를 확 당길 K9의 성능 개량. 두 번째, 현재 운용 중인 중국산 자주포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반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무려 7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로 이슬람 시아파 집단의 반군입니다. 사우디는 그 반대격인 수니파의 대장 국가인데 이들은 서로 종교적, 정치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대립하고 있죠. 예멘 반군은 자신들을 정규군 또는 예멘 공화국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구 예멘 정규군 출신들도 많아 일개 반군으로 취급할 것이 아닌 한 국가에 맞먹는 정규군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이들은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 연합군을 위선자로 지칭하며 끊임없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참에 자국 근처에 있던 시아파들을 정리해버릴 겸 내전에 뛰어들어 미국과 터키의 묵인하에 반군들을 두들겨 팰 계획이었지만 어째 이 과정에서 목표 달성 대신에 심각한 졸전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멘 반군의 군사력이 타국에 비해 엄청나게 뛰어나기보단 그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규군이 너무나도 형편없어 그런 것인데요. 사우디는 연간 GDP의 8.8%를 국방비에 사용하는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이자 무기 수입도 수년간 1위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숙련도나 작전 능력은 전 세계 최하위권이죠. 후티 반군에 비해 월등한 장비를 보유하고서도 반군에게 쩔쩔매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할 정도냐 하면 예멘 반군에 의해 공개된 영상에서 사우디 군인들이 전투 중 단체로 빤스란하다 적발되었는데, 사우디군은 자신들이 탑승한 차량의 키도 안 뽑고 버리고 가서 노획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이에 반군들은 전투 중에 순수 보병에서 차량 화보병으로 실시간 업그레이드를 해 사우디군 조지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보부장 투르니 알파이살 왕자는 CIA 작전본부 뒤 영화 협의하던 중 명언을 남겼는데,
이에 한국에서 발표된 한 소식에 사우디가 한국산 자주포를 구입하기로 한 결정적인 키포인트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내 한 언론에 의하면 K9 자주포가 다음 달 3월에 완벽한 자동장전 성능 개량을 하기로 확정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K9A2 성능 개량 사업은 현재 육군이 운영 중인 K9A1의 이른바 진화적 작전 요구 성능 IOC를 적용해 발사 속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의 반자동 혹은 수동으로 이뤄지던 포탄과 장약 장전 방식을 완전 자동으로 바꾸는 것이죠. 기존의 K9A1은 승무원이 직접 포탄을 발사관에 올려놓아야 장전이 되는 반자동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장약 장전도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해야 하죠. 타격할 목표 지점이 정해지면 포탄을 날려보낼 장약의 양을 조절해 발사관에 밀어 넣어야 하는데 당연히 장전 시간이 길어지고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도 우리 군 장병들이야 워낙 군 기강이 잘 잡혀있고 기계 조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괜찮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군대 수준이라면 이마저도 어려워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자동장전 체계가 적용되면 포탄은 물론 장약 장전까지 전 과정을 기계가 알아서 순식간에 진행합니다. 더욱 안전해진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간단한 몇 번의 버튼 조작으로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동 발사 체계가 적용되면 분당 발사 속도는 6발에서 무려 9발 정도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빠른 발사 속도를 자랑하는 K9이 이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언터처블 자주포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포탄 한 발이라도 먼저 쏘는 쪽이 유리한 적과 대치 상황에서 K9A2가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운용 인원도 5명에서 3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기계 숙련도가 낮고 모병제를 운용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구미를 확 당길 뉴스가 이번에 보도된 것이죠. 핵심 기술인 자동장전 체계는 이미 국방과학연구원이 개발을 완료했고 지난해 시험 사격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사우디가 K9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중국 덕분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인데요. 2008년 사우디는 중국으로부터 54대의 PLZ-45 자주포를 사들였는데 당시 PLZ-45는 카탈로그 재원상 그 가격에서는 나올 수 없는 뛰어난 성능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순진한 사우디는 중국말만 덥석 믿고 구매해버린 것이죠. 사우디는 본격적으로 PLZ-45를 예멘 반군을 저지하기 위해 예멘 서부 지역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 자주포는 실전 경험이 없었기에 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던 사우디였으나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얼마 가지 못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PLZ-45의 부실한 차체로 인해 심한 반동이 있었고 이에 처참한 명중률이 문제가 된 것이죠. 중동권 매체인 악바르 24에 따르면 중국에서 들여온 무기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어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성능이 검증된 우수한 K9 자주포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망하는데 중국이 망하면 한국이 대박난다. 중국산 자주포는 반동 제어와 차체 안정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차체가 뒤로 밀리기까지 하는데요. 세계 최초 문워크형 자주포. 발사 후 차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건 곡사화기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포병 사격은 눈앞에 보이는 표적을 직접 조준하고 쏘는 직사가 아니라 포물선을 그리며 포탄이 적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곡사의 형태입니다. 자주포는 40km 밖 표적을 맞춰야 하므로 매우 정밀한 계산과 조작이 필요하죠. 중국 자주포처럼 차체가 반동을 흡수하지 못하고 휘청거리면 포신이 앞뒤로 그리고 위아래로 흔들리게 되는데 거의 수십도 단위로 휘청거림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팀킬 안 하면 다행이죠. 1mm 틀어질 때마다 1km 거리에서 1m가 빗나가니 수십도가 들었을 때 수십 km 밖에서 얼마나 오차가 클지는 안 봐도 뻔한 수준입니다. 실전에 PLZ-45를 투입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승리는커녕 치욕만 당하는 꼴이었는데 심지어 예멘 반군이 운용 중인 테크니컬 차량을 상대로도 타격을 주지 못하고 역으로 당했다는 소문까지 떠돌 정도였습니다. 테크니컬 차량이란 주로 픽업 트럭이나 1톤 트럭 같은 튼튼한 민수용 중소형 차량에 중화기를 설치해 무장시킨 물건입니다. 시리아 내전,
소말리아 내전 등 비정규군에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특히 도요타의 픽업 트럭이 널리 쓰이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이 테크니컬 분야에서도 K방산의 위험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20세기 이후 차량에 올리는 화기가 중기관총보다 더 무거운 기관포, 로켓포 심지어 미사일까지 탑재되면서 기존의 토요타 픽업 트럭보다 내구성이 더욱 뛰어난 트럭들, 바로 한국의 현대포터와 기아 봉고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산 1톤 트럭은 토요타 트럭보다 적재함이 넓으며 유지보수 비용도 더 저렴하고 무엇보다 과적이 용이하여 중동 지역에 대량으로 퍼진 중고차들이 테크니컬로 환영받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면도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일본은 이겼다니까 기분은 좋네요. 한국의 물류시장 특성상 과적이 거의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실제 카고 트럭에 표기된 적재 무게의 약 3배를 버티도록 프레임이 튼튼하게 나옵니다. 방군들이 워낙 조악한 기술로 개조하는 데다 군용 장비들이 무겁고 반동이나 진동도 심하다 보니 튼튼한 차대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설계치 짐을 싣고 다니는 게 일상인 한국 운송시장에서 검증이 된 모델들이 중화기를 싣기에도 최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기관총을 달아놓지만 대공포, 박격포, 대전차 로켓, 심지어는 대전차 미사일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를 맞닥뜨린 사우디의 군사 지휘관이 도대체 저 트럭은 뭐냐면서 차체 프레임에 감탄했다는 후문도 알고 보니 세계 최고 방산기업은 현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현재 사우디가 운용 중인 자주포는 중국산 PLZ-45 54대 미국의 M109 600대입니다. 춤추는데 바쁜 중국산 자주포는 곧 폐기될 것이고 운용된 지 40년이 넘은 M109 자주포는 너무 노후화되어 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형이 A6 팔라딘도 아닌 A5 버전으로 최대 사거리가 약 30km밖에 되지 않고 전자장비, 방호, 현수장치 등 모든 면에서 K9의 절대 열세이죠. 그마저도 도입 대수가 48대밖에 되지 않아 거의 550대 이상이 30년이 넘은 구형입니다. 자주포들이 이제 그만하고 죽여줘 나 할 지경이에요. 우수한 성능을 갖춘 국내 무기 개발되면서 K방산은 2016에서 2020년 세계 방산 수출 순위 9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2.7%로 지난 2011에서 2015년 대비 210%, 2001에서 2005년 대비 649% 급증한 것인데요. 2022년 올해는 수출액 규모가 연간 100억 달러 약 11조 9천억 원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3.0%가 스페인 3.2%, 영국 3.3% 등을 제치고 5위권으로 올라설 것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죠. 보고 있나 시진핑. 메이드 인 차이나는 한국산과 차이나. 온전히 자국에서 개발한 무기체계로 방공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는 정도입니다. 방공유도 무기는 사거리별로 휴대용 단거리, 중장거리로 구분하는데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이러한 구분이 모호해지는 추세지만 이 세 영역에서 모두 독자 개발 유도무기로 방공체계를 구축한 한국은 방공 분야에서 단연 선진국으로 분류됩니다. 탄도탄 방어까지 포함하면 더욱 막강해집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를 개발해 전력화했고 2000년대에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 신궁을 2011년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을 개발 완료하고 이어 천궁화 해궁까지 만들어 배치하면서 명실공히 방공체계의 최상위 그룹에 서 있습니다. 북한은 1월 5일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미사일을 17번이나 쏴댔습니다. 예상되는 가격만 8천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고가는 텅 비어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김정은 자신의 과시욕에 빠져 미사일만 쏴댑니다. 그렇게 쏴댄다고 해서 우리 군이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북한군의 약점만 더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도 여하튼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 우리 군은 삼축 체계의 방어벽을 쌓고 있습니다. 꼭 북한을 겨냥해서라기보다는 향후 있을 수 있는 중국과의 일전을 대비한 방어체계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우선은 북한이 핵 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 북한이 핵 미사일로 공격하면 한국이 보복하는 대량 응징 보복 KMPR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KAMD 커리언 앤드 미셀 디펜스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영어 약어입니다. KAMD의 탄생 배경은 2000년대 초반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MD, 미셀 디펜스의 개념을 체계화하고 클린턴 행정부 이후 한국의 TMD 시어터 미셀 디펜스, 정구 미사일 방어 체계를 재차 제안하자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이에 대한 불참 통보와 함께 대안으로 내세운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고탄반도의 짧은 종심과 산악 지형 때문에 미사일의 탐지와 대응 시간이 제한되는 한국의 지리적 특성과 북한과의 거리상 특성상 하층 방어 체계가 대한민국 상황에 적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빠른 속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건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수준의 기술이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정말 어렵다는 그 고난도의 KAMD 기술은 어디까지 개발했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 특히 요새 말 많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활공하거나 기동하는 형태로 비행하기 때문에 비행 궤적과 타격 위치를 예상하기 어렵고 고도 30에서 40km에서 주로 비행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의 지상 레이더로도 탐지하기 까다롭고 탐지 시간도 짧아서 방공방에서 가장 취약한 거리라 요격은 쉽지 않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사일 방어망을 뚫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격이 더 어렵고 거기에 플라스마 효과가 일어나 레이더의 전파를 흡수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역시 천하무적이 아닌 약점이 의외로 있습니다. 오랜 시간 대기에서 초고속으로 날기 때문에 비행체의 구조와 소재가 견디기 힘들고 비행체의 안정성도 떨어지면서 미사일 방어망을 속이는 기만체 사용도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비행체 온도가 올라가면서 적외선 탐색기에 쉽게 노출이 되는 취약한 점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회피 기동도 못하기 때문에 노출만 되면 수평적 다층 방어로 격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드부터 LAMD까지의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새로운 기술로 탄도미사일 방어망의 사각지대들 내오면 된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탄도미사일 요격의 시작은 무조건 탐지입니다. 레이더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지궤도의 조기경보 위성을 올려 탄도미사일 발사를 각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레이더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미사일이 전파가 닿는 고도에 올라가야 추적할 수 있지만 반면 인공위성은 탄도미사일의 발사 과정부터 불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더와 위성을 함께 활용하면 북한이나 중국의 탄도미사일의 전 단계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탄도미사일은 발 사후 상승 중간 하강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다층 방어망을 쌓으면서 단계별, 고도별로 방어망을 형성하면 됩니다. 우선 상승 단계에서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요격에 나서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ADD는 KF-21에 탑재할 상승 단계 요격용 고속 요격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승 단계는 대형 1단 추진체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게 약점으로 크기가 크면 탐지에 잘 걸릴 수밖에 없고 탄도 곡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궤적도 뻔합니다. 공기의 저항을 받아 속도도 느리고 상승 시 요격하면 방사성 물질이나 파편이 북한 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첫 번째로 상승 단계를 노립니다. 상승기에 요격하지 못해도 대기권 밖에서 추진체 연소를 끝내고 관성의 힘으로 정점 고도에 오른 뒤 낙하를 시작하는 중간 단계와 중력의 힘으로 목표 지점에 떨어지는 종말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중간 단계 하층과 종말 단계 상층은 사드 체계와 A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2가 막을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사업팀은 이러한 기본 방어망 체계들 총 11년에 걸쳐 확립하고 개발까지 완성한 것이 천마 사업입니다. 당시로서는 대형 사업으로 선행개발 예산만 900여억 원을 투입하면서 많은 물량이 생산 배치됐고 이는 우리나라의 유도무기 산업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천마 개발 성공으로 방공 유도무기 개발에 대한 자신감과 경험을 축적한 국방과학연구소에 곧바로 새로운 방공 유도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다양한 국가로부터 도입해 운용하던 외산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의 운용과 군수지원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자 우리 군이 과감하게 국내 개발을 결정한 것입니다.
신공은 90년대 말에 체계 개발에 착수해 2004년 개발을 완료하면서 세계에서 5번째로 적외선 탐색기를 탑재한 대공 유도무기 개발 국가가 됩니다. 신공은 군 출련 사격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였고 방공유도 무기로 첫 수출됐습니다. 소요 물량이 많아 수입 대체 효과가 뛰어났고 경제적인 효과 역시 상당히 컸습니다. 천마와 신공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이후 우리나라 주력 방공유도 무기체계인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공 개발에 나섭니다.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발사하는 미사일이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천공은 러시아의 기술 이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스템은 러시아식을 따르지만 높은 미국 패트리엇 기술도 채용하면서 러시아와 미국 기술이 적용된 유일한 방공미사일로 평가받습니다. 고기동 고정밀 유도탄, 다기능 레이더, 수직 사출 발사 등 새로운 개념의 복합 무기체계 개발은 기술적으로 큰 도전이었지만 천마와 신공을 개발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이용해 당시로서는 큰 금액인 약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천공은 1년여간의 시험평가 과정에서 대부분의 표적을 직격하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였고 2011년 개발 완료하고 방공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항공기를 잡는 미사일 천공을 더욱 개량해 미사일 기업 능력을 극대화한 것이 천공2입니다. 당시 개발 중인 천공 사격 시험을 참관해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군은 전격적으로 후속 무기체계인 적어도 탄도탄 요격 무기체계의 소요제기를 추진하면서 천공 개발 완료 바로 다음 해인 2012년부터 곧바로 천공2 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천공2는 이 지대공 미사일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미사일로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불리면서 명중을 대표적 교전 능력, 신속 배치 및 기동성, 생존 가능성 등이 뛰어나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는 세계 수준의 방공 유도무기로 평가받게 됩니다. 탄도탄 요격체계 개발은 총알로 총알을 맞춘다는 비유가 있을 정도로 고난도 사업이지만 시험평가 사격에서 모두 명중하며 시험평가를 통과하고 2017년 개발 완료와 배치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UAE에서 4조 원의 천공2들 구입하기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다만 UAE가 구매하면서 천공 미사일의 완성품뿐만 아니라 성능 개량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와 미사일 일부 개량 비용을 자신들이 댈 테니까 개량해달라 요구 조건이 소위 말하는 천공3입니다. 천공3는 다기능 레이더 MFR을 천공2의 수동 이상 배열 레이더 PSA에서 탄도탄을 더 멀리서 더 많은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ESA로 바꾼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이후 지금까지 확보한 대공 유도무기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대공 유도탄의 플랫폼 다변화를 추진했는데 그 한 가지 예가 2018년 천공에서 확보한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낸 사거리 약 20km 수준의 해궁입니다. 대함 유도탄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데 사용되는 해군 합장용 정밀 유도무기 체계로서 2018년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해궁은 지난해 12월 1 2차 품질 인증 사격 시험 결과 표적을 명중시키는데 모두 성공하면서 세계 방산시장에서 주목하는 미사일입니다. 해궁은 이중 탑색기, 즉 적외선 영상 탐색기와 초고주파 탐색기들 모두 장악한 세계에서 유일한 합정동 방어 유도무기이고 그 성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과거 10년 전과 현재의 수준은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이 국내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